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이유 없이 새언니를 괴롭히던 신우를 확실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새언니의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이 있을 때와 단둘이 있을 때 너무 다르게 행동을 하던 사이코 같은 신우가 저만 보면 무서워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신우에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신우는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신우가 저를 왜 싫어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신우가 남들 없을 때 저에게 한 짓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신우 어머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가족들에게 외면당했고요. 신우 때문에 응어리졌던 마음이 정말 오래 갔는데 이제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우를 처음 만났을 때 신우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시동생과 아가씨를 먼저 만났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났는데 말이 없어서 수줍어하는 줄 알고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귀여운 동생이 하나 생긴 것 같다고 하며 말을 걸었더니 말도 곧잘 하더군요. 중간에 시동생은 약속이 있다고 먼저 나가고 남편은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나가서 통화를 하는 중이었죠. 아가씨는 갑자기 돌변해서 저에게 "뭘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렇게 살쪘는데도 오빠가 좋아하는 게 신기하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른 편이지만 그때는 좀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남편이 들어오더니 다시 말투가 바뀐 아가씨는 저에게 친근하게 태도를 바꾸더군요. 한참 지나고 나서 남편에게 아가씨가 했던 말을 전했더니 자기 동생 그런 아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뭔가를 오해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아가씨에게 물어보기는 했더라고요. 물론 신우는 딱 잡아뗐고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스스럼 없이 시댁에 놀러 가곤 했는데 시댁에 신우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인사도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라면을 끓이러 주방에 가 있는데 아가씨가 방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오빠랑 오래 만나네요. 이러면서 제가 팔을 괴고 있던 쿠션을 획 낚아채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우리 오빠 만나기 전에 남자 몇 명이랑 잤어요? 라고 하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거실로 남편이 나오니 신우가 오빠 이러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신우가 가지고 있던 쿠션을 뺏어가고는 자기에게 막 쏘아붙이듯이 말을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남편 표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끓여놓은 라면도 먹지 못하고 나와서 남편과 얘기를 했어요.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안 믿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신우의 편을 들어서 저에게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으면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양쪽 말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신우는 대학생이었어요. 신우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그랬거든요. 신우는 남자친구에게 저를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는지 신우 남자친구는 저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경계심이 좀 풀리잖아요. 신우의 남자친구가 저와 얘기도 잘하고 제가 너무 편하고 좋다고 남편에게 부럽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남편과 신우 남자친구가 담배 피우러 나갔을 때 신우는 저에게 개념 없이 꼬리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 남자친구에게 제가 꼬리를 쳤다는 얘기였습니다. 신우에게 사이코 같은 년 이러면서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정말 꾹 참았어요. 남편과 남자친구가 들어오니 다시 밝은 표정으로 바뀌는 신우를 보고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신우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사람들 있을 때는 저와 잘 지내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시비 걸고 떽떽거리는 말투로 말하고 그러는데 정말 정신이상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조금 넘었을 때 일이 터졌죠.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처음으로 생각한 것이 신우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었어요. 그 방법은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 많을 때는 신우가 저에게 말도 잘 걸고 하는데 제가 뚱하게 있으면 사람들 보기에 제가 신우를 싫어하는 것으로 보일 테니까요.
신우랑 단둘이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는데 신우는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쫓아와서 저에게 막말 비슷하게 하면서 비웃고 해서 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동생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나서는 신우와 얘기를 하면 신우가 울면서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새언니가 자기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대요.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떽떽거리며 말한 것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 헛소리 좀 그만해요, 이런 식으로 대꾸한 것들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임팩트 있는 신우의 말이 녹음이 되었죠. 시댁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웃긴 장면이 나와서 제가 크게 웃었더니 신우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한 말이 미친년 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씩 웃더라고요. 웃긴 장면도 아닌데 제가 일부러 웃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또 미친년 재밌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욕은 못 들은 척을 하면서 신우에게 왜요? 아가씨는 재미없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 짜증나, 묻지마 미친년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신우에게 아가씨가 나 싫어하는 건 알지만 욕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더니 신우가 또 씩 웃으면서 욕하면 네가 어쩔 건데? 이러는데 표정이 무슨 정말 사이코 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가씨가 매번 사람들 없을 때 나에게 화를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획 낚아채 가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새언니인데 욕까지는 아니지 않냐고, 내가 어디가 그렇게 싫더냐고 최대한 착한 척을 하며 물어봤어요. 녹음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었죠. 신우는 저에게 그냥 싫어, 싫은데 이유가 있나?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내가 잘할 테니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그냥 너는 미친년 같아서 싫어, 이러면서 또 배꼽을 잡고 웃더군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녹음 기능을 끄고 신우에게 말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너도 곧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러고 웃어주었죠. 신우는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또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가장 먼저 보낸 사람은 신우의 남자친구였어요. 두 번째가 남편이었고요. 그때 신우의 남자친구는 저의 대학 후배 남동생이었어요. 대학 후배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후배는 자기 남동생에게 신우와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치면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대요. 제가 후배에게 그 녹음 파일을 누구에게 보내거나 하지는 말라고 했거든요. 얼마 안 돼서 신우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는데 별로 힘들어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신우와 단둘이 있을 때 제가 신우에게 남자친구와 왜 헤어졌냐고 물어봤어요. 아, 알아서 뭐하게, 이러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내가 아가씨랑 내 후배 동생 헤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이랬더니 신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듣다가 중간중간 남편이 화가 나서 몸을 떨더라고요. 당장 시댁에 찾아가서 신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남편을 겨우 말렸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잘했다고 하더군요. 이거 아니었으면 자기는 평생 몰랐을지도 모른다고 제 말을 안 믿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애써 화를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시동생에게 보냈습니다. 시동생은 시부모님께 들려주었고 어머님은 딸 하나라고 아버님이 애지중지하던 신우를 엄청 두들겨 팼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동생도 신우에게 엄청 욕하고 이거 사이코라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로 딸 교육을 잘못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아가씨 무서워서 당분간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했더니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몇 달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에게 가끔 전화하셨고요.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신우가 못된 것이지 남편과 시동생을 보면 어머님, 아버님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분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시댁에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는데 신우는 제가 시댁에 가면 집에 없거나 바로 외출 준비를 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한 번은 신우와 시댁에서 단둘이 있었는데
제가 신우에게 그랬어요. 아가씨, 왜 나랑 얘기 안 해요? 그전처럼 아가씨랑 얘기도 하고 지내고 싶은데 나한테 뭐 화난 거라도 있어요? 신우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그 뒤로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신우에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신우는 계속 저를 피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신우에게 당한 것이 있어도 다가가려 하고 신우는 이유 없이 제가 싫어서 피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신우는 괴로워하고 사람들은 저를 더 좋게 보고 일석이조였죠.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집이 싫어 얼른 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결혼할 남자 데리고 시댁에 왔을 때 저도 시댁에 가서 신우 남친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니 신우가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결혼 준비를 하며 여기저기 다닐 일이 있으면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가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새언니였을 거예요. 가전 보러 갔을 때 시어머니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신우에게 그랬어요. 아가씨, 결혼할 사람이 아가씨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건 모르겠죠? 하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신우가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이었는데 그 녹음 파일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했더니 신우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따라가서 신우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는 이런 게 좋다, TV는 클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마음이 거의 다 풀렸던 것 같아요. 신우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몇 년간 사이코 짓을 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것이 정말 오래도 가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해서 친구들 이간질 시키는 친구들 보기는 했지만 그냥 상종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가족으로 엮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제는 신우와 있었던 일로 생긴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우와 잘 지내보려고요. 제가 다가가는 것을 신우가 싫어하겠지만요.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좋은 분들이라 다행이네요.